어제만 해도 나 회사에서 열정 없는 김대리로 욕 바가지로 먹고 왔는데 갑자기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보다 훨 큰 회장님이 와서 인사해 주시네. 그거 이 내 길인가? 약간 착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머리에 엔돌핀이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약간 또래가 됩니다. 그래서 와, 나는 이게 내 길이다. 나는 역시 떡볶이 회장이 나의 길이었다. 그러면서 회사를 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꿈은 원래 PD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부러운데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그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서 이렇게 동경하고 있었죠. 예, 근데 딱 보시다시피 뭐 끼나 외모나 이런 게 안 되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그럼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만들고 하는 PD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PD가 되기 위해서 한 번도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꿈만 꿨죠. 나는 PD만 돼야지 라고 하고 나서 한 번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그 주제가 바로 행동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도 그냥 어떠한 과나 PD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능 봐서 그냥 입학을 했고요. 그 생활도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수업 잘 안 나가고 시험 잘 안 보고 하는데 그게 OT, MT 교수님 따라다니는 거 잘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님들도 이렇게 제가 싹 분장시켜가지고 뭐 대회 나와서 1등도 시키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별로 그래도 꿈은 항상 PD였습니다. 별로 근데 아쉬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좀 잘 살았거든요. 집도 잘 살고 그 다음에 독자고 약간 부러운 게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적에 그 농기계 가게를 하셨어요. 트랙터 콤바인 되게 비싸요. 네, 차보다 비싼 이런 농기계 가게를 하셨는데 오랜 지병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사업을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더 잘하셨어요. 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농기계를 팔고 하는 분으로 약간 잔다르크처럼 여전사처럼 이렇게 키도 149 되게 조그마신데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그 남자들을 상대하고 그다음에 유전적 영향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방암에 걸리시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저희 집은 폭삭 무너져가요. 저는 되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철없이 대학교에서 맨날 저러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 집에 가니까 집에 다 빨간 딱지가 붙여 있고 없는 거예요. 아, 큰일이다. 근데 어머니 이제 병원비도 없는 거예요, 이제요. 항암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지인의 친구분의 소개를 받아서 낙하산 타고 BTX 용재 대리점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 제 꿈은 뭐라 그랬죠? PD요. 근데 갑자기 석유, 화학, 용재, BTX, 벤젠, 톨렌, 잘렌을 막 혼자 만들면서 막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재밌을까요? 예, 재미없죠. 너무 재미없어서 저는 정말로 너무 철없는 회사 생활도 너무 많이 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제 별명이 항상 이랬어요. 넌 센스는 있는데 열정이 너무 없는 김대리야. 이렇게 저는 7년 동안 생활했어요. 33살까지. 예.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뭐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7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에 오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이고 말투가 다 핑계만 대고 합리화만 되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33살 때 깨달았는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막한 그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바로 떡볶이였어요. 왜냐? 예. 어릴 적에 제가 올해 이제 42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강원도 원주인데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뭐 편의점 패스트푸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아니면 포장마차. 근데 저희 집 앞에 요 포장마차 하나 있었는데 그 떡볶이를 판매하는 할머니가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물. 왜냐면 포장마차는 수도실이 없기 때문에 물을 떠야 돼요. 예, 떠야 되는데 그나마 좀 잘 사는 그 동네 좀 잘 사는 저희 집에서 항상 물을 떠갔어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떠가다 보니까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아들인 제가 얼마나 귀한지 할머니도 눈치챘죠. 저는 100원을 갖고 와도 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먹다가 남기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키핑 시스템도 그날 그 어린 나이에 배웠어요. 만 5살 때. 예. 그리고 친구들은 김관우만 만나면 떡볶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저는
생각됐었고, 저는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약간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떡볶이가 가장 행복했던 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떡볶이 장사나 시작해야지. 더 이상 회사 생활에서 욕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차피 돈을 벌어야 돼요. 어머니 아프시고, 또 가족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밤에 이제 떡볶이 공부를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넷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떡볶이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그 당시 좀 유행했던 게 이제 네이버 카페, 예,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막 찾아봤어요. 아, 근데 세상에 그 치킨, 뭐 등산, 자전거 뭐 다 있는데 떡볶이 동호회만큼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때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예, 카페를 만듭니다. 이 카페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죠. 근데 뭐 저도 기술이 없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랩하기. 하지만 사람들은 굳이 있는 내용을 와서 가입해서 보진 않겠죠. 회원수가 60명이었어요. 운영자 저 한 명, 그다음에 지금 8년째 됐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59명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예. 그 60명에서 떡볶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를 위해서 제가 급해서 첫 번째로 한 저의 행동이에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33년 만에 나를 위해서 떡볶이 장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던 떡볶이 모든 카페. 예. 제 첫 번째 저를 위한 행동입니다. 어쨌든 저는 절박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스크랩하면서 혼자 그래도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 명도 가입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을 바꾸는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예. 한 기업에서 떡볶이 경연대회를 열리는데 상금이 100만 원이래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잖아요. 예. 몇 명 있다고요? 예, 출석 체크 맨날 저 혼자 했어요. 6개월 동안. 하지만 저는 떡볶이 동호회 회장입니다. 전화 걸어서 갔죠. 가니까 떡볶이 회장이라고 오시래요. 예, 토요일 날인데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맨날 회사 갈 때 입는 양복 입고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사진 찍고 하니까 와, 여기 기업 큰 기업이에요. 회장님도 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 대표님도 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떡볶이 동호회 회장님이시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해달래요 갑자기. 제가요? 네. 나중에 한 얘기인데 몇 년 지나고 한 얘기인데 이 기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떡볶이 홍보하기 위해서 경연대회 열었는데 기자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웬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딱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때 저는 문득 착각을 합니다. 금요일 어제만 해도 나 회사에서 열정 없는 김대리로 욕 바지로 먹고 왔는데 갑자기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보다 훨 큰 회장님이 와서 인사해 주시네. 내가 내 길인가? 약간 착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머리에 엔돌핀이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약간 또래가 됩니다. 그래서 와, 나는 이게 내 길이다. 나는 역시 떡볶이 회장이 나의 길이었다. 그러면서 회사를 퇴사합니다.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너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갑자기 왜 이러니? 근데 저는 이미 미쳤어요. 왜냐면 전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니까요. 예. 너무나도 암담했던 시절에서 그 7년 동안 맨날 욕먹고 맨날 벌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님들과 이렇게 막 나를 막 대접해 주니까 제가 거기에 약간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떡볶이 장사하려고 시작했던 게 떡볶이 명인이 되려고 회사 그만둡니다고 회사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받은 퇴직금으로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이빨 치료를 싹 깨끗이 하고 차를 한 대 삽니다. 근데 저희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줄임말? 그렇죠. 예, 떡모. 왠지 이게 잘 어울릴 차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모닝을 사서 떡모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떡모닝. 제가 이 떡모닝을 타고 전국에서 한 3,000군데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카페 60명 회원에서 저 혼자 있지만 스크랩 하던 것들이 제가 매번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를 먹고 그 내용을 쓰고 정보를 쓰고 했던 게 요즘에 맛집 유튜버죠. 시초.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회원이 1,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지금 4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요. 와, 이거 되네? 나는 그냥 행동했을 뿐인데 갑자기 되네? 네. 그러다 어느 날 또 떡볶이를 먹고 있었죠. 전주에서. 혹시 전주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전주에도 고구마 들어있는 엄청 유명한 떡볶이 있거든요. 그걸 먹고 딱 나오는데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순창장류 축제가 열립니다. 순창장류 뭘까요? 그렇지요. 고추장 하면 뭘까요? 떡볶이죠. 비빔밥도 있지만 떡볶이죠. 전 누구요?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죠. 바로 갔습니다. 네, 1시간 거리입니다. 가가지고 군청 가가지고 저 떡볶이 동호회 회장입니다. 순창하면 고추장, 고추장하면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뭔가 해볼게요. 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2012인분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예, 이만한 판을 제작해가지고 작년에는 2019인분 만들고 왔어요. 네, 이 줄이 한 2,000명이 서가지고 쭉 먹거든요. 지금 메인 행사입니다. 예, 순창에. 예, 예. 제가 이딴 거를 하고 다니니까, 예. 도대체 뭐, 이딴 거 하고 다니니까, 이 방송계에서도,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맨날 떡볶이 먹고 이거 떡볶이 2,000인분 이렇게 만들어 다니고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떡볶이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은 다 나오게 됩니다.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예. 떡볶이 관련된 거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착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떡볶이 명인이 진짜 돼야겠구나라는 제 행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돼요. 예, 더 이상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미친놈이거든요. 그다음에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니까 예, 무서울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떡볶이 동호회 정모를 하는데 초창기예요. 2회 정모를 하는데 저희 한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모여서 홍대 한번 싹 떡볶이 먹고 마지막은 이제 다 술 한잔 딱 먹는데 우연치 않게 그 40명 중에서 제 앞에 조금 잘생긴 친구가 앉은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왔대요. 네, 부산에서 와가지고 멀리서 왔네요. 와, 환영합니다. 근데 기차 시간이 다 돼가서 금방 가긴 하는데 10시에 가긴 하는데 그래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떡볶이 좋아하냐? 나도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그래서 나중에 부산에 오면 떡볶이 같이 한번 먹자. 막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아이디가 영도삼진이에요. 저는 가두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쭉 썼더라고요. 이렇게 회원님 뭐 가두니 뭐 재밌었고 뭐 KTX 지가 밑에다가 똥모의 아이돌이라고 써놨어요. 약간 또라이죠 얘도. 예. 예.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한 1, 2주 지났나? 다시 저는 이제 떡모닝을 타고 부산으로 이제 떡볶이 투어를 딱 가는데 우연치 않게 저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영도삼진님, 저 가두입니다. 제가 부산으로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영도삼진님이 가두님 좋습니다. 같이 먹어요. 저도 떡볶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떡모닝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데리러 갈게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영도삼진님이 자기네 공장으로 오래요. 뭔 공장? 갑자기 떡볶이를 먹는데? 그래서 가봤죠. 가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삼진어묵의 박용준 대표라는 친구였더라고요. 이 친구도 뉴욕에서 공부하다가 아버님 가업 물려받으려고 와서 한 달 만에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했는데 어묵하면 떡볶이 검색하니까 우리 카페가 제일 커길래 그냥 와봤대요. 네, 지금 거의 둘도 없는 제 친동생 같은 친구고 저희 두 끼 들어가는 모든 어묵은 삼진어묵입니다. 네, 지금 좋은 파트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네 회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묵이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막 담배 넣고 막 이렇게 대충 막 넣고 막 이렇게 막 더러운 음식이다라고 갔는데 이 삼진어묵 가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어묵이 튀겨서 나와서 이게 쭉 튀겨 나오면서 탄류 과정을 거쳐서 딱 나오는 걸 뜨거운 걸 먹잖아요. 약간 회 느낌이 나요. 거짓말 같죠? 진짜 어묵이 회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어묵을 먹고 팡 머리에 띄었어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어묵이 있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 친구도 지금의 이제 회장님이신 아버님을 이제 인사시켜 준 거죠. 자네가 그 가둔이라면 그래서 얘기 많이 했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떡볶이 동호회 회장입니다. 제가 근데 약간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억도 안 나요. 아버님 근데 전 어묵이 진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예. 어묵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어묵을 삼진어묵을 이렇게 해가지고 핫바 모양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하니까 갑자기 그 회장님이 와, 자네 참 열정 있는 친구구만 이러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 쓰레기였는데 갑자기 와, 이게 그때 전 느꼈어요. 내가 그동안 안 움직였구나. 행동을 안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떡모바라고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그걸로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재산도 좀 쌓였겠다, 자본도 쌓였겠다, 자신감도 있겠다. 이렇게 든든한 뒤에 뭐 한일만뿐만 아니라 뭐 순대 공장, 튀김 공장 사람들도 카페에 가입해서 다 이제 알았겠다. 자신감이 넘친 거죠. 이제 뭐래도 이제 두려운 게 없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문득 생각하죠. 저는 떡볶이 명장이 되고 싶은데 떡볶이라는 아이템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떡볶이라는 아이템을 해외에 나가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떡볶이 명작이 되면 우리나라의 1호 명작이 될 텐데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떡볶이를 다 안다면 전 세계 1호 명작이 되지 않을까? 야, 이런 약간 착각하죠. 네.
그러면서 떡볶이를 한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해외에서. 근데 딱 깨달았어요. 아, 떡볶이는 안 될 거다. 왜냐? 제가 중국에 가서 딱 보는데 혹시 취두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진짜 저 못 먹었어요. 왜냐면 저 취두부 먹어보고 싶은데 사러 가다가 실패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와, 못 먹겠다라고 딱 포기를 딱 했을 때쯤 그 중국 두 연인들이 취두부 튀어나오잖아요. 싹 먹고 나면서 키스를 싹 하더라고요. 그 공원에서. 저거를 먹고 나는 뭐 막상 먹으면 괜찮대요. 근데 나는 사러 가다가 실패했는데, 근데 그게 보통 취두부가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팔잖아요. 중국에는요. 문득 생각 들었죠. 떡볶이도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음식인데 해외에서는 분명히 그들은 싫어할 거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번 만들어줘 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매운 거는 잘 먹어요. 즐기니까. 근데 떡을 안 먹어요. 떡의 쫄깃거리는 느낌이 이 친구들한테 혐오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두기감에 있는 이렇게 길다란 떡, 예, 이런 것들도 그때 다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아, 그러면 떡볶이를 아무도 모르는, 제가 직접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만들 수 없잖아요. 떡볶이를 아무도 모르는 해외 사람들도 분명히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주방장이 필요 없어야 되니까 셀프 시스템을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간식이지만 남녀노소 아무도 다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도록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만들자. 예, 그래서 남자들도 가족들도 다 올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두 끼가 이렇게 재미있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250개 정도, 네,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동남아시아는 다 있습니다. 예, 현재 한 70개 정도 오픈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해외에 갔다 올 때마다 떡볶이 뭐 사진이나 아니면 뭐 저희 일상을 SNS에 올려요. 근데 저는 딱 이제 5년 됐어요. 5년. 5년 됐는데 저 5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저 5년 전에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대리였어요. 근데 5년 만에 BTS 한류 문화에 힘입어 한국의 떡볶이를 알리는, 예, 우리나라 애국자래요. 작년에는 대만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1등 했어요. 전체. 뭐 이탈리아식 뭐 일식 다 꺾고 제가 1등을 했어요. 베트남도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본 평균 웨이팅 시간이 2시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을 정도로 떡볶이를 전파하기 때문에 저보고 애국자래요. 단 5년이에요. 예. 행동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저의 이제 또 도전할 행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 오픈하면 바로 타임스퀘어에, 예, 광고할 거예요. 저 합성이에요. 예, 합성이에요. 저는 진짜고 위에는 합성이에요. 예, 위에가 진짜고 제가 가짜가 아니고 가봤어요, 저도요. 예, 위에가 합성이에요. 예, 저렇게 광고할 거예요. 저건 돈 때문에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성이잖아요, 그죠? 저 광고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행동하세요. 단,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팁을 짧게 드릴게요. 5년 만에 성공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네, 자기의 앞으로의 10년 모습을 버킷리스트로 한번 써보세요. 쫙 그냥 막. 그 다음에 5년 후에도 막 써보세요. 1년 후에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달 안에 할 것 쫙 써보세요. 그냥 막 쓰세요. 고민하고 쓰면 머리 아파요.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달 후에 내가 쓴 거 보면 와, 이건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결정이 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자기는 분명히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멋진 행동으로 더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행동하세요. 지금 바로 당장. 감사합니다. 네.